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식당 직원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불임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1,400 현금 지급 대상 기준이 기존 1인당 연소득 $7만 5천 에서 $5만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이유식에서 납과 비소 등 대량의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첫 소식입니다. 페사디나시의 한 식당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총기를 겨누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결국 음식만 훔쳐 달아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주방 쪽으로 걸어가더니 총기를 꺼내 직원을 향해 겨눕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격분한 겁니다. He said, "Why do you come over here and tell me my face?" And he told him again, "I just put a mask on." And then that's when he got mad and then pulled out a gun, I guess. 이 남성은 직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했지만 곧바로 음식만 들고 달아났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뒷문을 통해 대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는 식당 밖 차량에 대기 중이던 여성과 함께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대 중반의 흑인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 appears that the only loss that was taken was the food. We do not have the suspect in custody. We're still actively investigating to determine who the suspect was. 이 같은 마스크 착용 관련 난동 행위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선 기내에선 승객이 백신 접종을 주장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행 금지 명단에 올랐고 하와이주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승차를 거부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곳곳에선 마스크에 대한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회의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을 올해 세계 10대 보건 위협 중의 하나로 꼽을 정도인데요. 백신이 불임증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불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임 전문 병원에는 매일 백신의 불임 연관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불임 환자들은 혹여나 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re's a lot of emotion. Because I've gone through this twice before and it wasn't successful. What if there is something in there that wasn't tested? Will it cause, females to be sterile? 임신부와 태아에 미치게 될 장기적인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백신 접종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With the virus so widespread, you're either choosing between getting the vaccine or getting COVID. I think what this experience has really shown us is that we already have so much to be grateful for. I was a couple days away from losing everything.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조산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왕립산부인과대학과 왕립조산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출산, 임신에 관한 성명에서 백신이 인간의 생식 능력을 해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concept that
the vaccination will actually train the human immune system to create an antibody that can cross-react with that vital placental protein, which would ultimately cause infertility. We don't have any data to suggest that there is any truth to it.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가임 연령의 여성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신부는 백신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완치된 여성에게서 불임 근거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임상시험에 참가한 여성들이 임신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경찰 당국은 어제 오후 4시쯤 템파로부터 25마일가량 떨어진 플랜트시에서 용의자가 $10,000어치의 코로나 백신이 담긴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의료서비스 유통관리 전담 업체 직원으로 코로나 백신을 배달 중이었으며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건 채 잠시 볼일을 보러 간 사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긴 머리를 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연한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은 회색의 2018년 현대 액센트며 차량 번호판은 MPJJ58번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이유식 제품 상당수에서 유해 중금속 성분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연방하원경제소비자정책소위원회는 브랜드 거버와 비치넛 컴퍼니 등 대형 유아식 업체 4곳의 다수의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비소 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아식의 유해물질 검출 수치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업체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FDA는 유해물질은 환경의 자연 상태로 존재해 공기나 토양을 통해 식량 공급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음식 제품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위원회 측은 FDA가 이유식에 대한 금속물질 허용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대신 완성품의 금속 물질 수치를 한 번에 검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각길의 일부 구간을 차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돼 주목됩니다.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한인타운의 중심지인 육각길 선상, 벌먼트와 놀만디 애비뉴 사이 구간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쉴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좀 사람들 좀 쉬어가고 이래 애들도 나와서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공연도 보고 사람이 여유를 찾고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시도한 거예요. 주민의회는 오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행자 전용도로 프로젝트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방안은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한인타운의 교통 흐름, 주차 공간 등의 구체적인 대안과 아직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절차가 진행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LA 등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실시된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450명이 검거되면서 인신매매가 주 전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일주일 동안 실시한 인신매매 집중 단속을 통해 주 전역에서 성매수자와 인신매매, 브로커 등 45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14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을 통해 미성년자 13명을 포함한 39명의 피해자가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북가주 산호세 지역에서도 인신매매 혐의로 한인 1명을 포함한 성매매 일당 4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검찰과 FBI, 국토안보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PD 등 100여 개의 기관이 투입됐습니다. $1,400 현금 지급 기준이 연소득 $75,000에서 $50,000로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수뇌부가 $1,400 현금 지급 대상을 개인 기준 연소득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연소득 4만 달러를 발의한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기준 연소득이 하향될 경우 기존 $1,400 수혜 대상이었던 미국인의 85%는 7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연소득 4만 달러인 개인에 한해 $1,000의 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연방당국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셀 월런스키 국장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하고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전제는 아니라고 발언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부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None of these measures are perfect, but remember that there's a risk of COVID to kids out in their community and schools. 이어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코로나 검진,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 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한 번만 맞아도 면역 효과가 9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진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바이온테크 백신을 맞은 50만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하더라도 면역 효과가 9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백신 접종 후 14일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 21일이 지났을 때는 면역력이 9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보호 기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접종 없이 면역력이 계속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헐리우드 차병원이 백신 배포 가속화를 위해 LA 지역 병원으로는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지역 커뮤니티에 신속한 백신 공급을 위해 병원 주차장 일부 공간을 드라이브-스루 접종센터로 바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드라이브-스루 접종으로 대기자들이 장시간 밖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차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백신 수량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며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LA 카운티 백신 예약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범죄 이력 조회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로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 수천여 명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규제 운동단체 에브리타운 포건 세이프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과자 등 금지자에게 팔린 총기가 전년 대비 50% 정도 급증해 총 5,800여 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립신속범죄 신원조회 시스템에서 총기 거래 구매자의 신원을 조사하지만 일부 주 법에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시간이 3일로 한정돼 있어 범죄 이력 등 조회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총기 판매상은 3일이 지나면 구매자에게 총을 팔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수사국이 총기 구매자에게 총을 팔아선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경우 연방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ATF가 출동해 팔린 총을 회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리차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조만간 이런 신원조회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상원의 문턱을 순탄하게 넘길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이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동맹 관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대북 정책은 아직 검토 단계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연설을 갖고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한국 등 가장 가까운 우방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동맹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n alliances are our greatest asset. And leading with diplomacy means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our allies and key partners.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를 검토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한 주동 미군 감축을 중단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약 20분간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거론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방문하는 첫 부처로 국무부를 택한 건 트럼프 행정부보다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냐고 묻는 질문에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told President Moon last night that review is underway and that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particularly the ROK and Japan, in doing that.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전반을 살피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전파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일한 대비책은 역시 백신 접종수를 빨리 늘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 2분기에 도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 국가들은 고령자에겐 맞히지 않기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도 고민이 커서 고령층에 접종을 할지 말지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폴란드와 벨기에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백신의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해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우리 정부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백신 검증 자문단 첫 회의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접종 가능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지만 두 번째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발표는 오늘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70여 개 나라에서 1억 734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돼 누적 확진자 수 1억 501만 명을 추월했습니다. 세계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상반기까지 5억 6,5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주장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의원이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와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 금 의원과 현재 야권 후보로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해온 안 대표의 만남을 두고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이태원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짧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향후 단일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번 주 중 실무 협의를 시작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 전에 좀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을 통해서 야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두 사람의 단일화 경선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스케줄이 정리돼 반갑다며 모두가 한 식구란 마음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서울 이태원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본 생계에 관한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100%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는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 응급지원을 하되 다시 지속 가능하게 영업을 하면서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좀 같이 기획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약속. 금태섭 전 의원을 둘러싼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엄격한 형의 마음과 용서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놓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쭉날쭉합니다. 최근 7명이 함께 카페를 이용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반면 TV조선 직원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모여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5명이 모였다던 해명과 달리 옆 테이블에 앉은 2명도 일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 측은 서울시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사례의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TV조선의 한 기자가 회사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등장한 인원만 14명, 일부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제재를 가하는 건 정말 명확했을 때 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이 좀 어려워서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한 것도 아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포구도 김어준 씨의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대 헌팅포차에서 CCTV 분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한국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물건을 보낸다는 문자에 홈쇼핑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수천만 원의 전화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거는 순간 수상한 앱이 설치되고 이후 모든 전화를 사기 일당이 중간에서 다 가로챈 결과였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누런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성이 문 안쪽으로 안내하자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5만 원짜리 100장 묶음이 7개, 3,500만 원입니다. 가방에 도로 담은 현금은 고스란히 여성의 손에 넘어갑니다. 돈을 건넨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사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배송하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전화했더니 홈쇼핑 고객센터라는 곳에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어 연락한 경찰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114에서 번호를 안내받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화를 받았고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찾아오라는 말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 협조를 좀 해줄 수 없고 그게 앉아 협조를 해달라 하는 거기서 앉아 내가 넘어간 게라 벌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다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0만 3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은 자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해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보가 평화를 훼손한다며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 함정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의 대만 지지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후보로 추천한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비롯해 모두 9명인데요. 이들은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서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의 용기와 결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운 홍콩 민주화 운동을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시위에 대응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홍콩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의 장남이 총무성 간부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일본 주간지는 스가 총리의 장남인 세이고 씨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허가권을 가진 총무성 간부들을 접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고급 음식점에서 4차례 접대를 했고 식사 후엔 간부들에게 선물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스가 총리의 장남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업이 총무성의 인허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전했는데요. 접대 의혹이 제기된 총무성 간부 한 명이 스가 총리의 장남과 회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식비와 교통비를 받았지만 이후 행정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가 참가한 것을 알고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미 페루에선 지난해 말 경찰이 농민들의 도로 봉쇄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대를 포함한 2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당시 시위대를 향해 정면으로 총을 쏘는 한 경찰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됐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해당 경찰은 체포됐고 페루 대통령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을 비판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포착한 사진 기자는 이후 온라인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기자는 그에게 밀고 자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메시지들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여느 나라보다 마약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자,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이 따로 없네. 마약 공장 급습 작전입니다. 자, 콜롬비아 나리뇨주의 한 숲에서 군인들이 헬리콥터 밖으로 하강하는 모습인데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현장. 바로 게릴라 단체의 자금줄이 내온 비밀 마약 시설을 급습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습격 작전에 성공한 콜롬비아 보안군,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의 도움이 주요했다는데요. 덕분에 마약 비밀 공장 2곳에서 코카인 등 1,000억 원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검찰은 이들 시설에서는 한 달에 최소 3-4톤의 코카인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경보 알림에 뜻밖의 용의자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척키가 왜 나와? 황당한 수배 문자입니다. I got a new game.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 영화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 영화 사탄의 인형. 무섭게 변해가는 주인공 척키의 악행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인형에 불과한 척키가 유괴범에 몰리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미국 텍사스주가 주민들에게 보낸 어린이 실종 긴급 경고 안내문인데요. 척키가 근데 왜 여기서 나오죠? 용의자란에 척키 이름과 손에 흉기를 든 모습까지 마치 척키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인상착의를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당국은 긴급 경보 테스트가 오작동한 거라며 수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해당 내용이 담긴 긴급 경고를 3번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몸무게를 극적으로 감량한 분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놀림감 통통이 60일 다이어트의 반전입니다. 100만 21, 100만 22. 얼굴이 벌개질 만큼 윗몸 일으키기에 여념이 없는 소년. 달밤에 달리기도 필수라는데요. 운동 삼매경에 빠진 소년은 중국 장쑤성에 사는 장천아오 군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틈만 나면 먹고 잠을 즐겼다는 장천하 옥은. 자, 그런데 지난해 여름 맞는 옷이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때 옷을 찢어야 했던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자 그날 이후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농구와 근력 운동 등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피나는 노력 끝에 2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홀쭉한 모습을 보니 통통이라 불린 별명은 이제 잊어야겠네요. 로봇의 기술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술부터 청소까지 만능 로봇기입니다. 눈밭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가 하면 거실을 정리하기까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입니다. 1m 길이의 로봇팔을 머리 앞부분에 달아서 기능을 향상한 거라고 하는데요. 땅을 판 뒤 모종을 심는 일조차 식은 죽 먹기. 심지어 로봇팔로 분필을 잡고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로봇계 스팟의 진화. 다음엔 또 어떤 재주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개들의 후각 능력은 인간의 4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확도 94% 코로나 탐지견입니다. 작은 통에 다가가서 냄새를 맡는 탐지견들의 모습인데요. 최근 독일에서 화제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하노버대 수의학과 연구진은 훈련된 탐지견들이 침 냄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2마리 훈련견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침 샘플을 통해 바이러스를 탐지하도록 했더니 94%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탐지견들은 확진자 중 무증상자까지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타당성 검사를 통과한 탐지견은 공항, 콘서트장 등 대중이 모이는 곳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꼭 결혼이 아니어도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왕이면 잘생긴 대졸 남성입니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해 국내에서도 화제였는데요. 실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공수정에 필요한 남성의 정자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주요 정자은행들은 최근 인공수정을 원하는 여성들은 20-30% 늘었는 데 비해 정자의 공급이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남녀 교제는 어려워졌지만 가족을 만들고 싶은 여성의 욕구는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선호하는 외모와 지능, 건강을 두루 갖춘 정자 제공자는 한정돼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시애틀의 한 정자은행에선 정자 제공자가 파란 눈에 검정 머리, 잘생긴 대졸자 광고를 올린 지 3시간 만에 완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SNS를 통해 개인끼리 정자를 직거래하는 불법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